정치 팩토리 SE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님 울주 군의 편을 준비했고요. 잘 들으셨다면은 2부에서는 저희가 울주 지역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최윤성 울주 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정치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는 드렸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온양, 온산, 서생, 옹촌을 두고 있습니다. 강재 대장님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읊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군정 활동하시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동네가 덕신이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온산읍 신청사 건립촉구 이거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주민과 유권자로서 막 이제 악행사. 질문 갑시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울주에서는 벌써 군수 예비주자 공천 경쟁이 좀 시작돼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운데 이순걸 전 울주군의회 의장, 윤시철 전 울산시의회 의장 등이 현수막을 벌써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석광 울주군 부군수는 정년을 7년이나 남기고 명퇴를 신청했고 내년 울주군수 출사표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가 않았는데 입법활동뿐 아니라 행정감사와 예산 편성까지 할 일이 많은데 생활정치 일선에 있어야 할 분들이 기초단체 정치인들이 공천 경쟁으로 선거판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 아닌지 시민사회 좀 우려가 좀 크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시민들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순걸 전 의장도 있고 윤시철 전 시의장도 있고 한동영 전 시의원도 있거든요. 네. 그 울주군에는 군수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에서 3명이 거의 3명이서 이게 단연 사실화적으로 후보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명이 서로 앞다투어서 먼저 홍보를 해야 네.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서석강 울주군 부군수는 정년을 7년이나 남기고 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그건 좀 쇼크였습니다. 네. 하여튼 강역 의원이나 기초 의원들이 끌려다니고 그런 사항은 전혀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이라면 말이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군수 후보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들도 앞으로 또 같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홍보도 하고 서로 겸사겸사 같이 홍보하는 게 아닐까. 예, 그래 생각 듭니다. 그 현안이라고 하면은 고려안에서 되풀이되는 중대산재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신고리 4호기 화재 이것도 되게 심각하죠. 같이 되풀이되는 원자 사고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시민 불안이 이제 국민들 불안 및 시민들 불안이 상당할 것 같은데 국민 및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군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의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선호 군수가 지금 들어와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하고 많은 정책을 냈습니다. 통합 악취 그런 센터 컨트롤을 만들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중대재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기초의원으로서는 좀 역량으로는 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조작 관련 사건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수치 결과 조작 사건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은 이제 관리 감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업단지 외에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서 크게
국민들에게 이 건강권이라든지 생활권 침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군의 방침이고요. 네. 원전 신고리 사오기는요. 그러니까 원전 지금 신고리 사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컬렉팅 하우징에 이제 하재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네. 군의에서도 하재 관련 대응에 대한 보고를만 받았지 네. 며칠 지나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문제도 군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 재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방송, 문자, SNS로 뭐 했는 네. 거 그게 언제 나갔냐? 그렇게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동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온양과 조금 거리가 있다는 관계로 저희 동네는 문자 자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나든 정말 원전 사고가 나도 저희 동네에는 따로 안 오고 저희 동네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있는 그 남창이라는 지역까지만 안전 문자가 오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원전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전 근변 그러니까 5km 네.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만 지금 뭐 문자를 발송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신고리 사오기의 그 하재 사건으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가가지고 일단 그럼 하재에 대한 부분 하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난이 났을 때 네. 이렇게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외에는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재라든지 약간의 문자를 경미한 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방사능 노출 같은 중대 사고일 때만 그렇죠. 문자를 보낼 네.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방사능 노출 안 돼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너 핑계잖아요, 핑계. 예. 그래서 이선호 군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지자체에다 연락을 하면 지자체에서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되고 광범위하게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으로서는 네.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성훈 군수가 네. 환경 문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남알프스 종주가 울산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울주의 생태계만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울산 CBS 시사 팩토리에서도 다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울산 MBC 돌직구에서도 다뤘는데 군의회가 군청 견제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예측은 했습니다. 뭐 작년 당초 예산안에 이 사업을 은하를 만들어서 뭐 6억 그렇죠. 5천만 원을 편성해서 김시욱 의원이 그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아, 왜? 은하 만드는 것 네, 자체가 은하 만드는 자체를 왜 은하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주냐 그렇게 되면 사람들만 모이고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2020년 12월 4일날 뭐 당초 예산할 때 회의록도 제가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 2021년 지금 1차 추경 예산할 때도 네. 똑같이 또 당초 예산 때 정우식 의원께서 이게 14억이 될 수도 있고 24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면. 그렇죠. 근데 그게 불과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에 7억이 또 올라왔어요. 은하에 대한 이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이게 반영이 돼서 국민들과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또 우리가 깨트리면 울주군의 또 신뢰가 깨지니 일단은 이번 연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이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주하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독이에요, 독. 어.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이 영남알프스 완등하게 되면 메달 받고 막 은하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포털에 검색해 보면 최단 시간 안에 많이 도장 찍을 수 맞아요. 있는 방법 네. 이런 그렇죠. 게 공유돼요. 그건 그러면 울주군에 체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와서 만에, 하루에 네네. 쫙 돌고 하루 만에 다 하시더라고요. 선물 받아서 떠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바뀐 게 1차 당초 예산 때는 1만 명으로 해서 끊어서 네.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또 추가적으로 또 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그 시사팩토리 100.3 만들 때 이 대한 내용을 만들 때 좀 군청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었던
말이에요, PD가. 네. 근데 답변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민 대상으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반응만. 아, 저희가 들어서- 답변이 없었다는 아니 행정에서. 군청 울주군청 아, 담당자.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뭐 MBC 프로그램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 만에 다 완봉해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시민들은 이거 가지고 저희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넘쳐나. 그러니까 지금 그 쓰레기를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환경과장님하고 이제 또 산림공업과하고 네.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인파는 몰리는데 쓰레기에 대한 이 대처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군청에서 답변은 공무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다. 아니, 그래서 환경 파괴가 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입구 부분에서 이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캠페인도 계속 할 것이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포커싱이 영남 알프스를 최대한 많이 가서 그걸 이제 성과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서 플로깅 중심으로 갈 건지 사실 저는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좀 처음에는 들어요. 다 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후자로 그렇겠죠.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계속 이게 편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이게 앞에 얘기한 거 네. 서두에 얘기한 게 지금 그게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빠르게 상황에서는. 빠르게 완봉하고 네, 네. 주화받자 예. 이게 약간 이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 그래서- 시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이런 질적이 많으니까 요번 이제 행감 때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또 질타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들을 네. 인식을 시킨 다음에 아니, 철회를 근데 할 수는 제가 없을 것 약간 같고 과도한 지적인가 싶어서 네네. 잠깐 고민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영남 알프스 완등 메달뿐만 아니라 울주군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구대 안각화나 천정리 각석이나 여러 가지 그 자원을 탐방하고 도장 찍고 인증하면 상품 주고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 전반에 대한 재고 이런 네.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유도를 이제 내방을 유도를 할 수도 그렇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남기느냐까지 고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 내방 유도에서 끝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 체류형이 결국에는 체류해서 이 울주 군내에서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도 인터넷에 퍼뜨리니까 그러니까 경제 효과 유발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성 의원께서는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직접 만들어 주신 분으로 이제 울주군 의회에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청년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울주군 웅천면 곡천리 67-11번지에 들어설 창업 일자리 센터에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해방 사례 중인 청년 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형리에 위치해 있어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나 웅천으로 이전에 간다면은 이제 대중교통이 미흡한 웅천까지 찾아갈 청년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청년 세대 국민들의 비판이 좀 매우 날카로운 편이고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정책팀을 운영하고 진행하기 때문인지 청년센터가 결국 해당 과의 성격을 띠는 그 일자리 및 창업센터에 들어서는 행정 용이성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최은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울주군 자체에서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제가 2018년도에 당선이 돼서 2018년도 말에 뭐를 하나라도 만들어놔야지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만들어가자 해서 제가 2019년도 3월 달인가 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청년 기본 조례는 이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은 이걸 기초로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려고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도 우리 울산시에서 지금 시에서 만들고 난 뒤에 울주군이 처음이거든요. 네, 기초에서 최초였죠. 네, 처음이죠. 처음인데 지금 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창업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는 원래 웅촌에 원래
하기로 했었고 그 전에 먼저 청년에 대한 이 센터를 먼저 만들자 해서 지금 범서 쪽에 지금 했지만 이게 창업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옹촌에 가더라도 청년센터는 거점별로 그러니까 컨트롤하우스는 종합지원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거점별로 청년센터를 하나씩 두면 청년들이 이게 이 접근하기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과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됐을 때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 협의회가 있어요. 그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 울주군 자체가 지금 울산시에 그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영토 자체가 네. 부지가 면적이 그만큼 넓어요. 저도 출근할 때 고속도로 타고 출근합니다. 아이고. 예, 맞아요. 그렇게 넓으니까 이 넓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다 거점별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남구나 이런 데는 다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온양에서 저기 상복까지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면 1시간 30분씩 맞아요. 네. 고속도로 맞아요. 타고 와서 맞아요. 네. 고속도로 네. 타야 맞아요. 됩니다. 그렇게 너무 멀어서. 그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뭐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일단 만들어 놓고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울주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다 들으셨죠, 여러분? 우린 최윤성 의원님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데 울주 정책 네트워크를 내가 1년 전부터 들은 것 같거든. 네네네. 지금 시작하고 있죠.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청년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각 분과별로 우리 청년들의 시선으로 낸 정책들이 지금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년 참여 예산제는 우리 이선호 군수께서 강력하게 민 정책 중에도 하나라서 아마 좋은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던져준 거야. 아까 짜고 치는 느낌. 1부 때 이러면 너무 안 계속 되는데. 공격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울주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좀 갈등이 상당하다고 자꾸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5월 추경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지난 204회 임시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4회 1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회 추경 예산만 다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회 안에서 여야 갈등이 드러났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바로서 좀 청취자들에게 사건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좀 길지만 간략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임시회 때 이렇게 1차 정례 때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상임위가 3개가 있거든요. 네. 운영위원회도 하고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래서 다 심사를 했고요. 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와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현 지금 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뭐 허은영 의원께서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과도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는 해석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저도 뭐 같은 의원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거는 좀 선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과 관련된 심의에 대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요구권이 있지만 네. 그 서류가 예산과 심의 뭐 그런 결산과 그 관련된 서류가 아니면 주기가 힘들다라고 또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싸움을 조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서가 그럼 기획예산실로 가서 기획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뺄 건 네. 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개의 부서에서 전체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전체 사업을 다 달라. 원데이터 달라. 네, 원데이터. 근데 이제 그거를 주게 돼버리면 이건 빠진 건 또 빠지고 또 넣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악용될 수 있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행부에서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원 쪽에서는 이제 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왜 못 주냐, 의원이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파행을 하다가 그렇게 됐죠. 근데 심사를 보고
뭐 의결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심사 자체를 안 했어요. 회의 자체를 안 했어요. 아. 정회를 때려놓고 그냥 산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동 산회.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막 민원을 제기를 했죠. 네.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해야 된다.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본다. 왜 니네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 네, 괜찮습니다. 아, 저희는 네, 뭐- 아, 그러니까 왜 의원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 갈등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제 예결위원회도 가서 그때 이제 예결산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의 또 성성호 의원이 또 네. 예결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심사도 듣지 않고 개수 조정을 일괄 전 삭감을 했어요. 아. 근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우리가 심의한 대로 그렇게 조금 삭감하고 전부 다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부결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가결이 돼버리면 이게 또 처음부터 경제위원회부터 또 심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이 대표적인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이 들어가 있죠 지금. 재난지원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 맞다. 상관이 없었고요. 네. 근데 네. 이제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정책과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축수상가, 네. 그 다음에 건설, 교통, 전부 다 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했을 때는 조금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일괄 다 삭감해 버리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이걸 또 경제 건설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서 한 달 뒤에 또 할 건데 뭐 어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다시 또 가져갔을 때는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재심의를 요구를 한 거죠. 김시욱 의원이. 재심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예결위원회로만 그냥 재심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예결산위원회에서 네. 국민의힘이 4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안 되는 거여서 일단 요번으로 옮겼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번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자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가결이 받아들여진 거죠. 네. 야, 이게 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들으면서 좀 어렵긴 해요. 네, 많이 어렵죠. 네. 거의 이제 삽바 싸움 서로 신경전 벌인 거예요. 행정이랑 의회가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소수인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는 자기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괴롭힐 수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그렇죠. 부분이 보이네요. 근데 행정도 한 번 실수, 의회도 한 번 실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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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과정상에 각각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이다.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다시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둘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으로서 발언하기 참 조심스러웠을 맞아요. 텐데 그렇죠. 동료 그렇죠. 의원들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고 특히 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원전지원금도 다 포함된 예산일 네네.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되게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봐야 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김선미 울산시 원전특위위원장 모시고 방송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원전지원금이나 이게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다라는 얘기하면서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원전지원금 경로당에 안마의자 돌리시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군 의회에서 잘 좀 검토되고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고 있을까?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당리당략하게 삿바싸움하고 정치적 갈등과 긴장 관계만 유지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려가 살짝 드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저희 8대 들어와서 7대죠. 7대 네. 들어와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긴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결산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집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원전 특별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들 뭐 경로당의 안마 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관행이었죠. 네, 하던 건데 우리 때 끊어버리면 주민들이 반발이 아.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예,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을 방송, 그러니까 원전 그렇죠. 되는 대피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전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차마 말하기 어려울 수준이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게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거는 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또 지역구를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의원으로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게 되는 네,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이죠. 건 분명히 알겠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건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지출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원전지원금도 그렇고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걸로 이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원전특위 하반기 위원장도 못 만들고 원전특위가 지금 유명무실화 됐다는 건 너무 애석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원전특별위원회에서 그거를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아니 건 그렇진 않지만 예. 이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아, 수 있는 네네. 특위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없애버렸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경제건설위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범위라 보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원전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가장 원전 최인접 지역인 울주군의 원전특위가 없어졌다는 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울주군에 원전특위가 있고 이 원전특위랑 시 원전특위가 협력해서 원안리를 직접 대응하거나 세울 원전을 직접 압박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한다라는 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인데 울주군에서는 원전특위 위원장도 못 만들고 그냥 하여튼 경제건설위원회 포함시켜 버렸어? 아니야. 근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있다고요. 좀 약간 사연이 있는데 이제 이게 자꾸 이게 네네. 지금 다뤄서는 거의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역 정치 관련 기사 댓글이나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울주 지역 집행부와 입법부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망감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85년생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자격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며 아이고, 이름의 능력주의. 수준 높은 정치로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그리고 엄선된 정치인 등이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쳐서 뭐 정치인을 뽑는다? 뭐 이거는 시험을 치면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건가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시험을 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입법에 대한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치는가, 그런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이 좀 약간 인성이라고 인성. 네, 원칙, 네. 그다음에 소신, 그런 게 좀 보여줘야 네. 정치인,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스킨십, 그다음에 소통,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기득권 세대면은 제가 청년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도 자기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엄선된 정치인, 뭐 청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다 이게 물리적 청년이라고 해서 다 청년에 대한 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각자의 이 소신과 열정, 그러니까 청년 의원들은 뭐 열정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 사회 이 구성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이런 물들을 네. 조금 먹기 전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젊은 꼰대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큰 엘리트주의, 아까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도 좀 고민이 되고요. 아니 뭐 선출직 공직자가 능력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어떤 능력이냐가 중요한 거고, 밖에서 김 PD가 열심히 막 울산광역시 의회의 경우 5인 이상 모여서 본회의 열자고 하고 의결하면 본회의 열 수 있는데
선출된 지 지금 지방의회는 3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이걸 모르는 의원님들이 상당하다. 이게 정치 관계자들이 보기엔 너무 함량 미달 아니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 봐서 선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근데 같은데 저런 어떠세요? 것은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기본 회의에 대한 규칙은 어느 정도 처음에 그러니까 틀은 알고 있대 속 내용은 상세 내용은 잘 몰라도 틀은 대충은 알고 있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뭐 책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좀 전에 김 PD가 얘기한 그 비판은 네. 2019년 그러니까 임기 시작하고 1년 그 즈음에 나왔던 비판이고요. 네네. 지금은 분명히 달라지셨겠죠. 그렇겠죠. 네. 네네. 지금 또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회의 규칙을 하면은 저는 3년 동안 3년 동안 했는데 요번 1년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구성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해서 재선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벌써 예, 그만큼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네. 드디어 국민의힘의 반격이 시작됐다. 아, 그래서 하반기부터 좀 고생스럽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칙도 없고 논리도 네. 없고 명분도 없는데 그냥 떼쓰기로 해서 달라들었을 때는 저희가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거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이어진 질문인데 이게 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체 정책가 좀 쇄신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시민 기대,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적어온 걸 좀 네. 네네네. 이 지방의원으로서는 이제 중앙 정치보다는 바로 시민들과의 가까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앙 정치는 중앙 정치와 달리 소속된 당에서 개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기에 지역구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여야를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제안하고 요구해야 돼야 좀 그 사업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여야가 틀리다고 해서 정당 간에 뭐 이게 파월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어디로 갈까요? 예, 네, 산으로 갈 정말.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들은 뭐 중앙에서 하는 정치처럼 이 지방 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꼭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정치를 꼭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정치인들은 솔직히 지방 정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제 의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신 데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 이익을 위해 뭐 지역보다 개인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다 똑같은 건 아닐 거예요. 청년들도 아직 어딘가에 물들기 전에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신이 있는 현재 잘못된 정치 조직을 이제 개혁하거나 현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제 그런 청년들을 선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마지막으로 정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출연에 관련해서 아니면 본인 소신에 관련해서. 저는 그냥 이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네. 네. 청년 맞으세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그냥 그래요. 당 소속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과 그다음에 이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가면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초심에 했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저는 계속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초심 정말 잃지 않기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마지막까지 정말 더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2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바로 마무리 가시죠. 네,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그다음에 팟캐스트, 네이버 TV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두 와주셔서 댓글 그리고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람 항상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지금 그 정보를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잘 반영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네. 잘 넘겨보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중구회 그리고 다른 주제 하나 더 가지고 방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